안녕하세요. 카메라는 역시 캐논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이고요. 오늘은 짧게 한 4개 정도만 뉴스를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22만 5천 명 조기연금 신청자들 은퇴자금 전부 싹글.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회계년도하고 그 다음에 2020년 그리고 2021년 회계년도에 각각 1만 불씩 조기연금 수령을 할 수 있게끔 해줬죠. 근데 뉴사우스웨일즈주의 22만 5천 명의 노동자 이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다 뺐다는 얘기입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가 한 100억 달러를 인출했다고 하네요. 상당히 많은 자금을 인출한 거죠. 제가 추천 영상에 일본 노후 파산이라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있던 사건인데 방송에 다큐멘터리도 나왔는데 방송에 따르면 일본 홀몸 노인은 600만 명에 달하며 1인 가구면서 이제 노인이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말하죠. 이 중에 3분의 1인 200여만 명이 겨우 목구멍에 풀칠 그 정도가 이제 노후 파산이라는 얘기겠죠. 네, 다음으로는 그 조기연금 한 거를 이제 추적해 봤는데요. 돈을 이제 어디다 썼는지를 이제 추적한 그래프가 이 자료인데요. 호주인들이 가장 많이 돈을 지출한 곳은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12% 정도가 도박에 쓰고요. 그 다음에 12%가 이제 식료품 사는데, 그리고 옷하고 백화점 가서 썼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휘발유 넣고요. 다른 걸 뭐 아무거나 썼다고 하네요. 도박은 하지 마세요. 네, 다음으로는 호주 나이별 노후자금 부족 현황판인데요.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면 이제 남성과 여성 따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로 나눴죠. 그러니까 제가 남성이면서 40대인데 제 연금 계좌에 15만 4천 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네, 평균적으로는 5만 6천 불이 있네요. 5만 6천 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아직 40대 초반이라 뭐. 예전에 나왔던 리서치 회사에서 노후 자금이 준비되어 있냐 물어봤을 때 호주 40%는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라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 40대 끝은 15만 4천 불이 있어야 되네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한 10만 불 정도가 부족하고요. 40대는. 그 다음에 30대는 3만 5천 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은퇴하기 직전이죠. 65세까지 은퇴하기 직전이면. 근데 뭐 은퇴 나이를 70세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이제 연금을 타려면 70세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둘 다 25만 불, 27만 5천 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네요. 되도록이면은 연금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수익률이 좋아서요. 이 자료는요, 호주 연금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1992년, 1993년 회계년도에는 11%가 됐고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 알겠지만 7%, 7%, 10%, 19%, 대박이네요. 10%, 8.6%, 12.7%, 와우.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제 뭐 금융위기라든지 위기가 좀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한 두 해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0.3%, 13%, 13%, 14%, 15%,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6.7%, 마이너스 12%를 기록했네요. 그래도 뭐, 그 전에 14%하고 15%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정도는 감안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금융위기 끝나자마자 10%, 9%, 그 다음에 또 이때가 또 유럽, 그리스하고 위기겠죠. 그때 0.5%, 그 다음에 12년도, 13년도 15%, 22% 해서 코로나 때는 0.5%를 기록했네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7%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다가 넣어놓으면 수익률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요즘 뭐 은행에다 넣어놔도 1%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금에다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돈이 계속 불어나도록. 근데 이제 연금 상품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찾아야 되겠죠. 네. 네, 다음 뉴스는요.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 조기 총선 가능성 있어 처음으로 언급했네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태그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태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 생각을 뇌피셜을. 예상대로 조기 총선 그래서 1분기 경제가 가장 중요. 그러니까 1분기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1분기 경제가 좋게 나오면 5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 계속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스콧 모리슨 총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가 코로나 대응 역량이 좀 부족하긴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 뭐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뭐 그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다음 재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경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이게 참모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이게. 왜냐면 1분기를 이렇게 해야지 1분기를 경제가 잘 나왔다가 5월 달에 그 좋은 통계 자료를 받아서 5월 달에 또 예산안을 발표를 하고요. 예산안을 발표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조금 혜택을 드리는, 그러니까 보수 텃밭이 이제 아무래도 은퇴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리면서 표를 얻는, 지지를 받는, 그게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가겠죠. 이제 5월 달에 이제 예산안을 발표를 하니까요. 그러면 6월 달 가고 7월 달 가면 조기 총선 7월 달에 치르면은 스코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모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지금 잡아놨다. 근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여기 광산에 가셔도 얘기했는데 광산에 가서 기자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모리슨 총리한테 트럼프 퇴임하는데 트럼프랑 얘기를 안 할 거냐. 스콧 모리슨은 손절 치는 거죠. 혹시라도 자기한테 이게 불똥이 튈까봐 그간 트럼프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거를 딱 손절 치면서 자기 이제 재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해서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얼굴을 상당히 많이 붉히더라고요. 이거 기자가 질문하는데 어쨌든 투어를 시작했고요. 광산 이게 석탄 광산인데 오늘 투어 하시면서 광산이 호주 경제에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텨라. 중국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잘 버텨라. 내가 도와줄게. 뭐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요. 2GB에 나와갖고 스콧 모리슨 총리가 잡키퍼는 이제 종료된다. 3월 말에 이제 종료를 하죠. 잡키퍼하고 잡시커가 종료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300만 명이 현재 지금 잡키퍼하고 잡시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제가 좀 나아져서 그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저는 연장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콧 모리슨 총리께서는 다음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적자 재정을 어떻게 하면 자기 재선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적자 재정을 흑자 재정으로 돌릴까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가 요즘에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교통사고 한번 당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딱 한 건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스콧 모리슨 총리하고 같이 관계가 그동안 좋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빌미로
아무래도 그거 가지고 흔들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즘에 빌 쇼튼하고 또 알바니지하고 같이 정치적 행보를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다. 다음 뉴스는요. 호주 정부 잡시커 지원으로 노숙자 될 사람들 15만 5천 명을 구해줘. 4월 1일 보조금 종료 예정. 그러니까 이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갖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잡키퍼 부양책. 4월 1일부터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잡시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보조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보면 130만 명이 잡시커고요. 160만 명이 잡키퍼인데, 그러니까 130만 명이 보조금이 이제 사라지면 이런 식으로 잡시커하고 펜션 분들, 연금 수령자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한 최저임금의 40%도 못 미친다. 잡시커 실업수당 받는 분들은 최저임금의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령하는 금액이 앞으로 이제 3월 말에 이제 종료가 되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나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조금 연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0불, 하루 40불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사고 싶은 걸 사고 막 하다 보니까 JB 하이파이브나 뭐 소매 업체들, 슈퍼 리테일 그룹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잡키퍼를 원래 3월 말까지인데 3월 말까지인데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돈을 반납한 거죠. 그러니까 스콧 모리슨 총리가 칭찬해, 아주 칭찬해 하면서 칭찬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다음은 부동산 뉴스인데요. 호주 웨스트팩 은행 3년간 15% 집값 상승 예상. 대형은행들 자동 모기지 유예 중단. 안 좋은 뉴스부터 드리면 이제 모기지 유예가 지금 상당 기간 지속됐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끝나고 있죠. 모기지 유예가. 근데 이제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를 그 신청을 이제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호주 최대 은행들, 그러니까 4대 은행들이죠. 이제 자동으로 연장을 못 하게끔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호주 2020년 12월 신규 주택 판매가 91% 폭등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도 더블이고요. 그 다음에 전달 대비해서도 91% 폭등. 이거는 이제 홈빌더가 큰 역할을 했는데 신규 주택 신청자 중에 80%가 홈빌더 신청자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2월 보조금이 이제 삭감되면서 신청자가 이제 몰렸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게 이만큼이 이제 몰렸으면 이제 주택을 착공하거나 이제 건설업계 쪽은 상당히 고용이라든지 좋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요즘에 인플레이션 뭐 원자재 가격 오르고 막 그래갖고 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빌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약금을 받고 그다음에 선 주문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데 이제 돈을 이제 미리 받아놓고 컨트랙을 미리 받아놓고 건물을 이제 짓는 와중에 제재값이 올라버리면 이분들의 마진이 이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웨스트팩에서 3년간 15% 집값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 그런데 뭐 집값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요. 15%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이 7.2 트릴리언 달러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5%를 3년간 올린다? 그러면은 8 트릴리언 달러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 자금을 그러면 어디서 끌어올 거냐.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에서 호주 은행들한테 해주는 그 TFF라는 그 자금이 있는데 그게 자금이 한 1,000억 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2천억 불로 TFF가 뭐냐면 시중은행들한테 3년간으로 고정금리 0.1%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중앙은행한테 0.1%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시중에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마진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뭐 한 2% 정도? 한 1점 저렴하게 하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가 뭐 한 3년, 4년 고정으로 해가지고 3년, 4년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1.95%까지 제가 보긴 했는데 아무튼 2%까지 할 수 있으니까 마진이 그러면 은행들한테 마진이 1.95%는 1.99%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쓰고도 남을 자금이죠. 근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한 1,000억 불 정도 남아 있다. 그게. 근데 은행들에서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자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플랫하게 가는 거 보니까 그 자금은 쓰지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자금을 손댈 그래도 뭐 여력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신규 저번에 그 호주 미친 부동산 제가 그 영상 촬영하면서 그때 상승률 그 신용 성장 상승률 보니까 한 240억 정도 240억 정도가 11월 달에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TFF만 봐도 자금이 한 3, 4개월은 그 정도로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게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외에로 뭐 만약에 다른 데에서 돈이 자금을 뭐 차입한다든지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 만약에 경제가 좋거나 그러면 굳이 뭐 위기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자금을 뺀다거나 그게 이제 가능하겠죠.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은행주가 실장금리가 올라가면서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은행주 쪽으로 이제 요즘에 자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은행 쪽에는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보셔야 될 게 지금 호주 언론사에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호주 언론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를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리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쭉 낮아졌다가 이제 뭐 요즘에 다시 국채금리라든지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뭐 인플레이션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조금 올랐네요.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고정금리 15년짜리하고 30년짜리가 조금 올랐다. 이거는 미국 건데 왜 호주 거를 이거는 왜 자꾸 미국 거를 보여주냐. 호주는 틀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호주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오르면 호주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세계 도시별 가계 수입 대비 주택 가격을 중간 가격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전 세계 도시별로 봤을 때 어디가 이제 그 자기 수입 대비 연봉 대비겠죠. 수입 대비 집값이 비싸냐. 홍콩이요. 19.4년이네요. 그러니까 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았을 때 19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집을 하나 사는데 평균적인 집을 사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이 시드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밴쿠버 네. 그리고 이제 멜번이 이제 1, 2, 3, 4, 5위에 랭크돼 있네요. 네, 호주가 상위권에 다 도시별로 랭크가 돼 있어요. 시드니, 멜번, 그 다음에 시드니, 멜번, 애들레이드가 있고요. 애들레이드가 있고 퍼스가 있네요. 예, 퍼스가 뉴욕보다 비싸네요. 퍼스가. 네, 오늘 네 가지 뉴스를 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